자, 얘들아, 이제 드디어 네 번째 시간이 다가왔다. 바로 중국의 근대운동. 자, 두 번째 시간. 근대운동 네 번째 순서. 자, 칠판을 다시 한번 보면서 정리 한번 해볼까요? 태양, 변까지 우리 했었고, 네 번째, 의. 의는 또 어떤 근대화 운동인지를 같이 한번 좀 살펴보고, 또 결론을 얘기하면 이것도 역시 실패에 이르게 되는 운동이었다. 이와 같은 과정 4번의 실패를 거쳐서 우리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신이라고 하는 거는 유일하게 하나 딱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렇게 같이 이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한번 정리해볼까? 태평천국 운동, 양무 운동, 변법 자강 운동, 거기에 이어서 자, 네 번째 근대화 운동, 자, 의는 뭐냐면 의화단 운동이라고 한다. 의화단 운동. 아, 선생님, 또 의화단은 또 무슨 말입니까? 아, 계속해서 한자가 나온다. 너무 행복해서 선생님 미칠 것 같아요. 진짜 미치겠습니다. 자, 해석해보자 우리. 자, 선생님이 또 해석해줄게요. 의는 뭘까? 우리 이런 말 써. 정의롭다, 의롭다, 뭐 정의롭다. 쟤 상당히 정의로운 애네. 뭐 정의롭다, 의롭다 할 때 의. 그 다음에 얘들아, 화는 뭐냐면 우리 이런 말이 있어. 화합하다. 같이 뭔가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서로 힘을 합치다. 뭐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힘을 합치다. 화합하다 할 때 화. 즉 이 말은 뭐냐면 맞다. 그 다음에 뭐 뜻이 맞다. 그 다음에 의기 합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화. 그 다음에 화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화야. 그러면 얘들아 이걸 해석해보자. 정의로움이 맞다. 그 다음에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로운 일을 같이 합쳐서 한다. 합치는데 어떠한 것을 합쳐서 한다? 정의로운 일을 합쳐서 한다. 정의로움의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만든 단. 자, 마지막 단은 뭘 것 같아? 당연히 단이라고 하는 거는 단체라는 얘기야. 단체 혹은 다른 말로 조직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얘들아 의, 화, 단. 그럼 이걸 다시 한번 해석해 줄게. 자, 정의로운. 자, 정의로운 뜻이 맞는 사람들이 만든 단체. 정의로운 뜻, 뭐 정의로운 뜻이라고 하죠. 의. 그 다음에 그것을 만든다, 화합하다, 뭐 합치다. 그래서 이거를 화. 그 다음에 단체 할 때 단. 그래서 의화단. 그래서 이 단체가 중심이 돼서 일으켰다. 그래서 의화단 운동이 되는 것이야, 얘들아. 해석을 하면.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조대째 선생님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이들이 생각하는 정의로운 거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정의로운 것이 무엇이었길래 이와 같은 단체가 만들어졌을까요? 이제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품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똑같은 구조로 설명해 볼게. 자, 모든 사건에는 뭐가 있어? 배경이 있어. 왜 의화단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자, 태양, 변, 계속적으로 근대화를 통해서 나라를 발전시켜 나가보고자 했지만 계속된 이어지는 개혁과 그 다음에 운동이 계속해서 우리 계속 얘기한 것처럼 실패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요 밑에다 적을게. 첫 번째, 두 번째, 계속된 개혁과 운동의 실패. 그런 가운데 속에서 자,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 누가? 제국주의 열강의 많은 나라들이, 제국주의 열강들이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어. 시시탐탐 뭐 노릴 수밖에 없죠. 그 제국주의 열강의 간섭이 시간이 갈수록
심해질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상황이 진행되면서 개혁은 개혁대로 안 되고 운동은 운동대로 안 되고 제국주의 열강애들은 지속적으로 간섭하고 침략해오고 빼앗아가고 전체적으로 백성들은 힘들어. 백성들이 힘드니까 백성들의 불만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거는 계속해서 끊임없는 사회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의 아수라장이죠. 알겠죠? 뭐 하나 성공하는 것도 없고 제국주의 저 서양 놈들은 계속해서 침입해 오려고 하고 백성들은 힘들어 죽겠고 이와 같은 아주 어지럽고 아수라장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의화단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자, 노란색으로 할게요. 네 번째.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별표 할게요.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이 증가하게 되냐면 반외세 감정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돼요. 반외세 감정. 반외세 감정이 뭐야? 감정이니까 사람의 마음이고 반외세. 아, 선생님 이것도 모르겠어요. 뭔 말인지. 반대한다. 외국 세력. 오케이. 즉 외국 세력에게 반대하는 감정이 증가한다. 아하, 선생님 해석이 됐어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땡큐. 자, 됐습니다. 그렇죠? 외국 세력에게 반대하는 그와 같은 감정이 증가한다. 이 외국 세력은 누굴 얘기하는 거야? 제국주의 열강 얘네들. 알겠죠? 그리고 이 반외세 감정의 증가 속에서 자, 5번 또 별표 어떤 배경이 있었냐면 그 반외세의 핵심적인 게 뭐냐면 얘들아 또한 이 종교 때문에 반크리스트교에 대한 이와 같은 것도 증가하게 되었다. 즉 서양의 종교인 크리스트교에 반대하는 이와 같은 상황도 증가하게 되었다. 저 외국 놈들이 크리스트교를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침략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었던 그 당시 상황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크리스트교 자체도 반대하고 그 크리스트교를 내세워서 침략해온 반외국 세력에 대한 감정도 증가하던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의화단, 정의로운 뜻이 맞는 사람들이 만든 단체라 그랬어. 이들이 생각하는 정의로움이란 바로 이겁니다. 알겠죠? 바로 이겁니다. 반외세, 반크리스트교.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정의로운 일이야. 이 정의로운 일에 같이 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단체를 만들었으니 그 단체 이름이 바로 의화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 의화단의 핵심적인 내용은 반외세, 반크리스트교. 오케이? 땡큐. 자, 의화단의 핵심적인 내용은 반외세, 반크리스트교. 선생님 고맙습니다. 땡큐. 좋아요. 저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의화단 운동이 두 번째. 배경이니까 두 번째는 아까 내용이 뭐였죠? 중심 인물이었는데 의화단은 단체야. 그래서 중심 단체 그것은 방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의화단. 근데 얘들아 중요한 게 뭔지 알겠니? 반외세를 부르짖고 반크리스트교를 내세우려면 공개적으로 해야 될까? 비밀리 해야 될까? 당연하겠죠? 그런 바보가 없겠죠? 비밀 조직이야. 의화단은 비밀 조직으로서 만들어졌고 활약을 했던 의화단이야. 즉 비밀 조직 의화단을 중심으로 해서 반외세, 반크리스트교를 내세우면서 일으켰던 운동 의화단 운동이라고 한다. 자, 중심단체 살펴봤고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구조가 뭐였지? 자, 배경 중심단체, 그 다음에 목표가 있죠. 그렇죠? 자, 이들이 내세웠던 목표 노란 색깔로. 선생님 또 나올 것 같아요. 예감이 틀리지 않아요. 그렇죠? 한자가 나왔습니다. 한자가 부청멸양이라는 목표를 내세웠다. 부청멸양. 선생님 진짜 행복해서 미칠 것 같아요. 선생님 한자 공부 오늘은 확실하게 하네요. 요번에. 자, 부청. 자, 당시 중국의 나라 이름은 청나라. 청나라를 도와서 서양 세력을 멸하자란 말이 뭘까? 몰아내자, 멸망시키자, 쫓아내자, 없애버리자, 사라지게 하자 그 말입니다. 자, 해석해보자. 청나라 할 때
청나라 할 때 청, 도우다 할 때 부. 얘들아, 우리 도우다 부라는 한자가 있거든. 도울 부자. 그래서 부청, 청나라를 도와서 서양 세력 양. 그 다음에 멸하다 할 때 멸. 그래서 얘들아, 부청멸양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야. 청나라 황제 폐하와 뜻을 합쳐가지고 청나라 황제 폐하를 도와서 전 반외세 반크리스토교를 내세웠으니까 저 서양 놈들을 멸하자, 없애버리자, 죽여버리자, 사라지게 하자, 그런 뜻을 내세우면서 추진했던 의화단 운동. 자, 네 번째, 우리 그 다음 구조가 뭐였지 얘들아? 목표가 나왔으니까 아하, 이들이 주로 활동했던, 이거는 개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 활동 내용이라고 표현할게. 활동 내용. 그럼 이들이 반외세 반크리스토교를 내세우면서 서양 세력을 멸하자 그랬어. 그래서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 어떤 걸 하게 되냐면, 자, 그 내용은 뭐냐면, 자, 선생님 적어볼게요. 첫 번째, 서양 크리스토교 선교사. 반크리스토교의 대표적인 기독교 선교사들을 어떻게 할까? 죽여버려요. 많은 선교사들을 죽여버리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토교 교회와 그 다음에 얘들아 철도가 등장하네. 이 철도를 어떻게 하냐면 파괴시켜버려요. 선생님, 반외세 반크리스토교 선교사 죽이고 교회를 파괴하는 건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철도를 왜 파괴했죠? 당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특히 의화단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얘들아, 이 철도가 뭐냐면 서양 침략 도구로 이용됐다고 판단을 했어. 서양 놈들이 철도를 깐 이유가 뭐야? 자신들의 침략을 위한 도구로 쓰였다고 판단해서, 그렇다면 침략을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철도를 끊어버리는 파괴 활동을 전개하게 돼. 반외세 반크리스토교를 내세우면서 선교사를 살인하고 교회와 철도 등을 파괴하는 이와 같은 활동을 했던 의화단. 그래서 의화단 운동이라고 합니다. 다음 5번.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결과적으로 이 의화단 운동은, 자,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실패했는데, 자, 선교사를 살인하고 교회와 철도를 파괴하니까 저 많은 제국주의 열강 강대국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 나 같아도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 대대적으로 중국을 쳐들어옵니다. 자, 근데 그냥 쳐들어온 게 아니라 8개의 제국주의 열강들이 8개국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중국을 연합군을 형성해서 연합군 형성, 그 다음에 청나라 공격. 알겠죠? 8개 연합군. 얘들아, 적어줄게. 8개 연합군이 어디냐면 요 밑에다가, 자, 영국, 그 다음에 프랑스, 앞글자만 적어도 될까?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그 다음에 얘들아 혹시 오스트리아 들어봤니?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두 나라 남았네? 어디가 남았을까요? 미국, 그 다음에 아시아의 일본입니다. 알겠죠? 이 8개의 나라가 연합군대를 형성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청나라를 공격해오게 된다. 청나라가 감당할 수 없겠죠? 당연히 이 의화단 운동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패배하게 되면서 실패에 이르게 되는 사건, 근대화 운동, 의화단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8개의 연합군의 공격을 받고 결과적으로 의화단이 진압당하면서 실패하게 되는 의화단 운동,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자, 8개의 연합군은 이렇게 청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거야. 자, 뭘 해야 되겠죠? 바로 얘들아, 여기다 선생님이 맞아 좀 적어보도록 할게요. 글씨를 크게 적어가지고, 어디다 적을까? 여기다 적을까? 위에다가. 자, 여기다 적자. 여기다가 선생님이 여기다
여기다가 남은 부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8개의 연합군은 청나라를 상대로 해서 자, 그 영향이라고 제목을 좀 잡아볼게. 영향. 그 영향이 뭐냐면 자, 조약을 체결해. 그 조약의 이름이 신축조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축조약. 신축조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좀 적고 설명을 할게요. 자, 의아들 운동을 진압하고 8개의 연합군이 승리로 이끌면서 청나라를 상대로 해서 조약을 체결하게 된다. 그 조약의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한다. 막대한 배상금 지불. 그 막대한 배상금이 무려 얼마였냐면 6,750만 파운드. 6,750만 파운드. 이걸 선생님이 지금 현재 돈으로 계산해 봤거든. 무려 1,300억이야. 지금 돈으로 1,300억이야. 뭐 옛날에는 조금 더 쌌겠지. 지금 돈으로 1,300억도 어마어마한데 그 옛날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배상금을 때려버렸다고 하는 거야. 더 중요한 건 뭔지 아니?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줄게. 이자가 무려 또 4%가 붙었어. 이자 4%.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이거를 무려 39년간 갚아라. 39년 동안 이자 4% 붙여가지고 총 배상금 때린 금액이 6,750만 파운드. 현재 금액으로 계산해보니까 1,300억이야. 대단한 거야. 알겠죠? 이 말은 뭐냐면 죽을 때까지 갚아라 이 말이야. 돈 갚다가 죽어라 이 말이야. 알겠죠? 만약에 이거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식민지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좀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다음 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 자, 외국 군대의 이 베이징, 수도인 베이징에 주둔할 수 있는 거를 허용해 줬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알겠죠? 수도인 베이징에 외국 군대가 주둔할 수 있었다. 남의 나라 군대가 수도 베이징에 들어오게 되었다. 근데 수도 베이징에 누가 있어? 청나라 황제 폐하가 계신 곳에 이 어마어마한 장소에 외국의 군사력이 들어오게 되었다고 하는 거는 진짜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영향과 어마어마한 협박이 될 수 있고 두 번 다시 의아당과 같은 사건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외국 군대가 적극적으로 진압에 나서고 그러는 순간 중국은 완전히 넘어갈 수 있는 거야. 이와 같은 신축 조약의 체결을 통해 가지고 막대한 배상금 지불과 외국 군대의 베이징 주둔의 허용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상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자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다 왔습니다. 자 뭐냐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중국은 결론적으로 반식민지화 전략 이렇게 해서 적어볼게. 반식민지. 자 식민지긴 식민지인데 반이래. 이것도 반은 뭘까? 반대가 아니야. 절반이라는 얘기야. 절반. 알겠죠? 즉 완전한 식민지로 넘어가지 않고 절반의 식민지 상태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 그 계기는 의아단 운동이 실패가 되고 8개의 나라가 총공격을 가해서 일어난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조약을 체결하고 이 조약의 내용을 봤을 때 중국은 거의 절반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던 그와 같은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이와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즉 잇따른 개혁의 운동의 실패, 태양변의 실패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마지막 신은 결과적으로 혁명을 달성해서 뭔가 새로운 전환점 방향을 또 바꾸게 되면서 성공으로 좀 이끌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엔 그래서 이와 같은 실패와 실패 연달아 발생하는 이와 같은 역사적 상황 속에서 드디어 그 실패를 안고 드디어 성공하는 사건인 신에 대해서 그 신은 뭐냐면 신의 혁명입니다. 그 신의 혁명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의아단 운동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끝!